은퇴자의 가장 큰 후회. 절대 이렇게 은퇴 영상을 시작하지 마세요. 은퇴 후 행복합니다.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살고 있어요. 뻔하죠? 오늘 제가 만난 67세 김철수 씨. 이분은 대기업에서 35년간 일하셨고 퇴직금과 연금으로 경제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 분입니다. 건강도 좋아요. 그런데 이분은 매일 밤 이불킥을 하신답니다. 왜냐고요? 돈 때문도 아니고 건강 때문도 아니에요. 심지어 가족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한 가지 후회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모든 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대 노년학 연구팀이 은퇴자 3,0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될 겁니다. 시작합니다. 김철수 씨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이분은 25살에 대기업에 입사해서 60살에 정년퇴직하셨어요. 35년이요. 그 긴 시간 동안 이분은 정말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저녁 9시에 퇴근하고 주말에도 골프 접대 나가고 그렇게 회사를 위해 살았죠. 결과는요? 부장까지 승진하셨고 퇴직금 3억,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합쳐서 매달 250만 원씩 받으세요. 아파트도 있고 자식들도 다 독립했고 객관적으로 보면 성공한 은퇴자예요. 그런데 은퇴 후 2년이 지난 지금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건강도 괜찮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공허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하셨나요? 은퇴하면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건강만 챙기면 되는 거 아닐까? 틀렸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우울증 유병률이 33.1%예요. 3명 중 1명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48%밖에 안 돼요. 나머지 52%는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김철수 씨가 매일 밤 후회하는 그 딱 하나는 뭘까요? 자, 이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김철수 씨가 가장 후회하는 것. 그건 바로 나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분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35년 동안 저는 회사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상사가 시키는 대로, 고객이 원하는 대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근데 정작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빈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에요. 여기서 잠깐, 이게 왜 돈이나 건강보다 중요할까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724명의 삶을 평생 추적한 역사상 가장 긴 행복 연구죠. 이 연구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삶의 목적 의식이었습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심지어 관계의 양도 아니었어요. 바로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고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 내내 우리는 이 질문을 회피하며 살아요. 회사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되고 조직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죠. 그게 35년 동안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김철수 씨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은퇴하고 첫 달, 이분은 너무 좋았대요. 와, 이제 자유다. 아침에 늦잠도 자고 평일 낮에 영화관도 가고.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문제가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TV를 켜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 친구를 만나도 대화 주제는 항상 옛날 회사 이야기뿐이었어요. 그러다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부인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당신 요즘 눈빛이 죽었어요. 충격이었죠. 경제적으로 문제 없고 건강도 좋은데 왜 눈빛이 죽어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체성의 상실이에요. 35년 동안 김철수 씨의 정체성은 기업 부장이었어요. 그게 없어지자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할 수 없게 된 거죠. 일본 나고야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은퇴 후 정체성 위기를 겪는 사람의 73%가 3년 내에 경증 이상의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은 경제적 지원이나 의료 서비스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의미 문제니까요. 김철수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제게 당신은 뭘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저한테 그 질문을 한 번도 안 했고요. 그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은퇴 준비 재무 설계라고 생각하세요. 틀렸습니다. 재무 설계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진짜 은퇴 준비는 이겁니다. 은퇴 후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김철수 씨처럼 공허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은퇴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은퇴 전 자기 정체성 탐색 시간을 가진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은퇴 후 삶의 만족도 차이가 무려 68%였어요. 68%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다음 섹션에서 실용적인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김철수 씨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상적인 조언 말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3년 전 규칙. 은퇴 최소 3년 전부터 나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매주 토요일 아침 1시간을 나만의 시간으로 정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이런 질문들을 노트에 적어보세요. 20대에 내가 정말 하고 싶었지만 못한 일은? 돈과 시간 제약이 없다면 내일부터 하고 싶은 일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장 자주 해주는 조언은? 이게 바로 당신의 전문성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했던 경험은? 누가 봐도 당신 그거 잘하네요 라고 말해준 것은? 김철수 씨는 이 작업을 은퇴 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제 또 다른 인터뷰인 박영희 씨는 은퇴 4년 전부터 이 작업을 시작하셨고 지금 은퇴 후 3년째인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작은 실험 시작하기. 질문만 던지고 끝나면 안 됩니다. 바로 실험을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김철수 씨가 질문 작업을 하면서 발견한 건 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죠. 그럼 다음 주부터 구청 평생교육센터에 가서 엑셀 강의 자원봉사 신청해 보세요. 처음엔 망설이셨어요.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근데 시작하셨고 지금은 매주 수요일마다 그곳에서 50대 재취업 준비생들에게 엑셀을 가르치고 계세요. 이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실험은 작아야 합니다.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거나 학원을 차리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달에 4시간만 투자해서 내가 좋아할 것 같은 일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사진이 좋아 보이면 중고 카메라 사서
주말에 동네 찍어보기. 글쓰기가 재밌을 것 같으면 블로그 하나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편씩 써보기. 요리가 하고 싶으면 유튜브 보면서 새로운 레시피 도전해보기.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기가 아니라 시작하기예요. 세 번째, 멘토 찾기. 여러분 주변에 은퇴 후에도 활기차게 사는 분 계시죠? 그분을 찾아가세요. 제가 인터뷰한 70세 이정자 씨는 65세에 은퇴한 후 수채화를 시작해서 지금 동네에서 작은 전시회도 하세요. 이분을 보면서 김철수 씨가 자극을 받으셨어요. 나도 뭔가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긴 거죠. 멘토는 유명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충분해요. 그분한테 연락해서 커피 한잔 하면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활기차게 사세요? 은퇴 후에 힘든 순간은 없으셨어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이런 대화가 여러분의 은퇴 후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이덴티티 다각화. 이건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나를 정의하는 역할을 여러 개 만들기예요. 김철수 씨 문제가 뭐였냐면 정체성이 회사원 하나뿐이었던 거예요. 그게 사라지니까 공허해진 거죠. 반면에 은퇴 후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정체성이 34개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아마추어 사진작가다. 나는 손주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아버지다. 나는 등산 동호회 운영진이다. 나는 매주 자원봉사를 하는 봉사자다. 이렇게 여러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가 흔들려도 다른 것들이 받쳐줘요.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오늘부터라도 회사원 말고 다른 정체성 하나 만들어 보세요. 주말에 하는 취미든 지역 모임이든 온라인 커뮤니티든 뭐든 좋습니다. 다섯 번째, 레거시 만들기.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김철수 씨가 가장 공허했던 이유는 내가 이 세상에 뭘 남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때문이었어요. 회사 다닐 때는 프로젝트가 있고 실적이 있고 후배들이 있었죠. 그게 자신의 흔적이었어요. 근데 은퇴하면 그런 게 사라져요. 그래서 필요한 게 레거시, 즉 내가 남길 유산이에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 인생 이야기를 글로 남기기 자서전까지는 아니어도 블로그에 한 달에 한 편씩 손주들에게 내 경험과 지혜 전달하기, 지역사회에서 내가 잘하는 걸로 누군가 돕기, 취미 활동으로 만든 작품들 기록하기. 김철수 씨는 지금 35년 회사 생활 에세이를 쓰고 계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카페에 가서 2시간씩. 아직 출판할지 말지는 모르겠대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말씀하시길 글을 쓰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헛되이 산 게 아니더라고요. 나름 의미 있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걸 깨달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게 레거시의 힘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만난 67세 김철수 씨가 가장 후회하는 것. 그건 돈도 건강도 여행도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 35년 동안 회사의 목표를 위해 달려왔지만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은퇴 후에 빈 껍데기가 된 느낌을 받았고 매일 밤 이불킥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일 회사를 그만둔다면 나는 누구인가요? 이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5가지 방법 기억하시죠? 1. 3년 전부터 나 찾기 시작하기.
2. 작은 실험으로 관심사 탐색하기. 3. 멘토 찾아서 배우기. 4. 여러 개의 정체성 만들기. 5. 내 레거시 남기기. 이 중에서 딱 하나만이라도 오늘 시작해 보세요. 김철수 씨는 지금 변하고 계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67세에 시작해도 앞으로 20년, 30년이 남았으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단 준비하지 않으면 공허한 시작이 되고 준비한다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수 씨가 제게 하신 말씀 하나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만약 35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매일 밤 자기 전에 일기장에 이 질문을 쓸 거예요. 오늘 나는 누구였는가? 내일 나는 누가 되고 싶은가? 그 질문만 매일 했어도 지금 이렇게 공허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질문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